그래서 거기 80페이지 피신 분들은 일단 요거 치세요. 수박씨는 먹어도 되나요?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요거까지 치세요. 수박씨는 비타민 E라고 있죠? 거기 아래쪽 보시면 그래서 그거까지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서 전체는 줄간격 130입니다. 줄간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하시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서식 누르시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160을 몇으로 고치세요? 130으로 고치세요.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박씨는 되나요? 있죠? 여기 세 줄. 네, 세 줄만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휴먼 모음 T. 그리고 혹시 휴먼 모음 T 안 나오시면 여기 모든 글꼴로 바꿔서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휴먼 모음 T. 그래서 휴먼 모음 T 하시고 글자 크기는 48입니다. 거기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 하시고 글자 크기는 48.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수박 씨 있어요. 여기 세 글자. 여기 글자 색깔 임의대로 변경하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색이 잘 안 나오니까 임의대로 할게요. 그래서 수박 씨랑 그 다음에 저기 되나요? 여기 세 글자도 색깔 바꿔 보시고요. 그래서 수박 씨하고 되나요?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줄 넣은 거 있죠. 수박 씨는부터 효과가 있다까지는 글자 크기 12에 진하게. 여기 글자 크기 12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가가 진하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진하게까지 하셨죠? 진하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yes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뭐 만드실 거예요? yes. yes는 여기 위에 입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글맵시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글맵시에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글맵시 누르면 밑에 또 글맵시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글맵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용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 치세요? yes. yes 치시고, 그리고 한타가 좀 되시는 분들은 영타 연습도 좀 같이 하십시오. 영타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yes 넣으시고, 글꼴은 양재 돌기체. 그래서 이응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응에 그 다음에 디귿 찾으시면은 양재 돌기체 M이라고 있습니다. 양재 들기체 M 눌러주시고요. 그냥 들기로 하세요. 네, 상관없어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 글씨체나 저기 뭐냐 색깔은 없으면 다른 걸로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저희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오른쪽으로 뭐하기요? 줄이기. 그래서 오른쪽으로 줄이기. 여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줄이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요거 눌러주세요. 설정. 그 다음에 배치는 뭐 앞으로 하래요? 네, 그래프로 하래요. 무슨 앞으로요? 그래프로 우클릭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개체 속성.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 한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으실 거면 이걸 잘해야 돼요. 개체 속성.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내가 작업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 선택하시면 좋아요. 뭐처럼 취급이야? 글자처럼 취급. 그러면 글자처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가장 기본값이 글자처럼 취급이고, 여기 첫 번째 나비 있죠? 네, 요거는 내가 넣는 거 양쪽에다가 글씨를 넣을 때. 네, 그러니까 제 거 지금 보시면은 yes 옆에 있어라는 글씨가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걸 선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언제 하냐면은 우리가 뭐 신문 기사들 보면 왼쪽에 사진 있고 오른쪽에 글씨 있죠. 그걸 하려면 꼭 요걸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사진만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 요걸 자리 찾으라 그래요. 올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요거 세 번째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서 요거는 말뜻 그대로 글자 앞에 요 개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배경으로 할 때는 여기 마지막에 글 뭐요? 뒤로. 근데 지금은 뭘로 하래요? 글 앞으로. 그리고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할 겁니다. 뭐 할 거예요? 채우기. 여기 있어요. 채우기. 네.
그래서 채우기 하시고 여기 그라데이션 눌러주세요. 그라데이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넣을 때 이제 음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진하게 연하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클래식 눌러주세요.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교재 안에 보시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클래식. 그 다음에 설정. 그럼 이렇게 나오시고 요거를 수박씨 옆에다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넣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프로의 좋은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 거 잠깐만 봐보세요. 이걸 만약에 여기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다 못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글씨 없는 데에다 따로 놓고 싶어. 이럴 때에는 요걸 선택하세요. 몇 번째 납이요? 세 번째 납이. 그러면 요거는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 잡으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해 주세요. 지금 거기 교재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글맵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를 좀 꾸며야 될 때, 그때 쓰시면은 활용이 가능하신데 이런 건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나 쓰이지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밑에 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여기 테두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선 긋고 안에다가 색깔 넣는 거. 그걸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위에 쪽 누르세요. 쪽. 그 다음에 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쪽 테두리 배경 누르세요. 그래서 쪽 테두리 배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종류 있습니다. 거기 지문에 보시면 테두리 종류 뭘로 하래요? 네, 이중실선. 그래서 거기에서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굵기는 1mm로 하래요. 요번에는 1mm면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1mm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두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모두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모두 눌러주시고요. 모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가지 마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배경도 넣으래요. 모두 넣으래요. 배경. 그래서 여기 배경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배경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 누르세요. 색. 거기 노른자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할게요. 저희는 노랑에 80% 밝게. 노란색에 80% 밝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울 영역은 요 밑에 있어요. 채울 영역. 채울 영역 뭘로 하래요? 종이로 하래요. 뭘로 하래요? 종이. 그래서 종이
선택해 주시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되세요? 색깔 들어가죠. 근데 이쪽의 단점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쪽으로 하시면은요 전부 선택이 다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페이지를 1쪽, 2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전체적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한글 해봤고요. 한글은 나중에 저기 문서 만드는 것도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워드 프로세서 1급 실기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서를 요것저것 만들어 볼 거예요. 추후에 시간 되는 데까지. 선생님도 질문이 네. 그쪽 테두리 배경에 네. 1mm로 했어야 되는데 네. 잘못했을 경우에 수정은 어떻게? 아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다시 들어갔더니 아까 안 되는. 여기 위에 테두리 있죠. 네. 네, 여기 누르셔서 여기 바꿔준 다음에 꼭 마지막에 여기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작업을 하시는데 주의사항은 꼭 요거 한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모두. 왜냐면 그래야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버튼은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뀐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뭐 저도 실수를 하니까 뭐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은 뭐 위치가 달라졌거나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시 한 번 더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한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파워포인트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저장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뭐 하기요? 저장하기. 그 다음에 문서에서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문서에서 내 이름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은 그냥 수박씨로 할게요. 여기 수박씨는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파일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수박씨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한글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한 번씩 해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보시면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바탕화면에 여기 파워포인트 있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여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 파워포인트 없다 그러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여시고 파워포인트 교재는 6페이지 피세요. 네, 파워포인트. 그래서 파워포인트 여시고요. 그 다음에 다 여신 분들은 여기 파워포인트 여시면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뭐라고 나오세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할 게 뭐예요?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앞에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는 주로 발표하실 때. 그래서 누가 많이 쓰냐면은 발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했는데 우리 회사는 발표를 많이 하는 회사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들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만들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까가 어려워요. 이 프로그램은.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첫 페이지에 뭐 넣을 거냐, 두 페이지에 뭐 넣을 거냐, 차트 넣을 거냐, 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건 딴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 거냐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6페이지 피세요. 근데 6페이지가 페이지 수가 제 거에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거기 프레젠테이션 이해하기 보시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는 발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발표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그 남 앞에서 내가 발표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프레젠테이션 관련돼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뭐세요?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요, 프레젠테이션이랑 사전적인 의미로는 발표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발표. 그래서 남 앞에서 이제 발표할 때 쓰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기획한 후 그 내용을 청중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만들죠.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잠깐 보시면 솔직히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이력서도 이력서도 이렇게 쓰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어떻게 만드냐면은 유튜브처럼 촬영해서 이제 그런 시대로 조금씩 뭐 하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젊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하고 똑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하고 좀 다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젊은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교육 자료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제 보고서 만들거나 아니면 제안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만들 때요? 기획서 같은 거 만드실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8페이지가. 어려우면서도 쉬우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발표할 거에 맞는 뭐를 정해야 돼요? 주제가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표 내용 습작하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표할 거냐 그런 걸 이제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해져야 발표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PT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건데, 솔직히 PPT 작성은 쉬워요. PPT 작성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주제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 이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9페이지로 오세요. 여기 뭐 초반에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파워포인트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워포인트 실행했죠. 네, 실행했더니 이렇게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 화면이세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원래 초반에는 어느 수업을 하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래요. 그냥 뭐 기본적인 설명들 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있죠. 파일 위에 파일 위에 내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무슨 모음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위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몇이라고 되어 계세요? 1.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무슨 표시줄이요?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여기 파일, 홈, 삽입,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를 파일 탭이라 그래요. 저거 하나하나를 탭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탭. 그래서 그 부분을 탭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붙여넣기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뭐 있어요? 붙여넣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리본 메뉴라 그래요. 무슨 메뉴라 그런다고요? 리본 메뉴. 그래서 리본 메뉴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다른 거 없고 이거를 눌러야만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누를 때마다 요 밑에 모양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거를 무슨 메뉴라 그런다고요? 리본 메뉴라고 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축소판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슬라이드 탭이에요. 무슨 탭이라고요? 슬라이드 탭. 그래도 여기 보시면 요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숫자 몇이라고 되어 있죠? 1. 그러면 이게 1번 슬라이드예요. 몇 번 슬라이드라고요? 1번. 여기서 이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남들 발표하는 데 가서 보면은 그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내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에다가는 대부분 제목을 넣어요. 뭐를 넣는다고요? 제목. 그래서 대부분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슬라이드 노트.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발표해야 돼. 그때는 이 슬라이드 노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내용을 적을 수 있게끔 떠요. 요 밑에. 여기에다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프린트할 때 슬라이드 노트로 프린트를 하시면 여기에 적은 내용까지 같이 프린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누가 쓰는 거냐면 발표할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근데 여기에다가 영화 대사를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분 보면은 발표할 거 적으세요. 그러면은 내용을 다 쓰시는데 여기에다 큰 덩어리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영화 찍는 게 아니잖아요. 대사가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큰 내용은 맞아야 되니까 내가 발표할 때 뭐 첫 번째 1. 자기소개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떤 분 쓰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다 써요.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주변에서도 하는 거 보고 제가 해본 결과 너무 여기에다 자세히 쓰잖아요. 그러면 강박관념 생겨요. 네. 토시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발표할 때 그냥 내용만 큰 덩어리만 쓰는 게 가장 무난해요. 네. 거기에다 살 붙이는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큰 덩어리만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본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권장하는 거는 큰 내용만 적어라. 네. 왜냐면 그거 보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발표해야지 언제 이거를 다 읽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적는 거를 슬라이드 뭐라 그래요? 노트.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한 번 누르면 설정, 한 번 더 누르면 뭐요? 해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여기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를 무슨 표시줄이라고 그런다고요?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노트 옆에 메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도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요 메모는 프린트 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내가 프리젠테이션 만들면서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건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빈종이에다 적으셔도 되고 요즘엔 어디에다 많이 적어요? 핸드폰에 많이 적죠. 핸드폰에 그 메모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갑자기 탁 생각나면 어디에다 쓰지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핸드폰에다가 바로 타이핑해서 저장해놔요. 근데 문제는 저장만 하고 안 봐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메모 한 번 누르면 설정되고 메모 한 번 누르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그 메모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화면 볼 때. 그래서 여러 슬라이드 볼 거냐 읽기용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 권장드리는 거는 첫 번째 거 권장드려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몇 번째 거 권장한다고요? 첫 번째 거. 왜냐면 첫 번째 게 기본이야. 항상 어딜 가나 기본이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 뒤에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프레젠테이션 장수가 많을 때 뭐 한 30장을 발표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 보실 때는 요 두 번째 거.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거 있어요. 저거는 뭐냐면 여기에다 올려놓으시면은 슬라이드 쇼라고 나와요. 이게 발표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거를 화면을 크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발표해야 되죠. 그 발표할 때는 여기 마지막 거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은 발표가 가능하게끔 화면이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해서 남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 발표하실 일 생기시면은 그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 가셔서 요거 빔 쏘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씩은 일명 빔 프로 빔 있죠. 그거 하나씩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발표하다 보면은 멀리서 또 얘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씩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PPT로 발표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있어요. 이게 화면 크기예요.
마이너스 누르면 화면 크기가 좀 작아지고 플러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커지고. 요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는데 대략 한 110% 정도면 하나면에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110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정밀하게 하셔야 될 때는 화면을 크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기본값이면 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거의 누를 일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 종료하래요. 우리 종료할 때 뭐 누르죠? X 누르죠? 네, 그래서 X 눌러서 종료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이제 파워포인트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